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비만이 불러오는 조용한 병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대사증후군까지입니다. 이것들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하는 위험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보세요.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병을 부릅니다. 이 사슬은 비만, 즉 내장지방 축적이 인슐린 저항성을 낳고 이것이 모든 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당뇨병과 지방간, 즉 혈당과 간의 손상이 생깁니다. 이어서 고혈압과 혈관병, 즉 동맥경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출발점을 잡으면 이것들을 함께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들은 대부분 소리 없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와 이른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럼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만 아동의 약 7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세서 6개월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데다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흑색 가시 세포증입니다. 아이의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검고 두꺼워집니다. 특이한 점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마치 안 지워지는 때 같습니다. 이 징후가 보이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세요.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할까요? 방치하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로, 집중력 저하, 그 다음 지방간, 그 다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마지막으로 당뇨병입니다. 주의하세요. 아이의 당뇨병은 성인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합병증도 더 일찍 옵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공복 인슐린과 호마-IR 지수로 진단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은 성인과 다릅니다. 추가 체혈이 필요 없는 스파이스 지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관리에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첫 기둥은 체중입니다. 외에서 10%를 줄입니다. 다만 성장기에는 유지만 해도 아이가 크면서 상황이 좋아집니다. 둘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주 5번, 매번 30에서 60분 유산소 운동입니다. 효과가 48시간 지속됩니다. 셋째 기둥은 식사입니다. 낮은 혈당지수 식품을 고르세요. 이제 조기 발견의 열쇠, 스파이스 지표입니다. 추가 체열 없이 위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찍 잡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기본 검진 수치만으로 미래 위험을 예측합니다. 공식은 스파이스는 600에 HDL의 0.185제곱을 곱하고 이를 중성지방의 0.2제곱과 BMI의 1.338제곱의 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첫째 장점은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 HDL, BMI만으로 계산하니까요. 둘째 장점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예측 정확도가 86%에 이릅니다. 셋째 장점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파이스 전문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제 소아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은 더 이상 성인만의 병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세요. 30세 미만 유병률이 2006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소아당뇨 환자 셋 중 하나가 2형입니다. 그리고 30세 전에 발병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5배, 뇌졸중과 사망 위험이 3배 늘어납니다.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온다는 점이며 이것이 1형과 다릅니다. 1형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2형은 인슐린이 나오되 세포가 반응하지 않아 증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초기엔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진될 무렵이면 많은 아이가 이미 신장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예방 효과를 보세요. 약보다 강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58%를 예방합니다. 메트포르민, 즉 약물은 31%를 예방합니다. 즉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가 약물의 약 2배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검사가 필요할까요? 10살 이상, 과체중이나 비만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 집단이거나 인슐린 저항성 징후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단은 당화 혈색소,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또는 공복 혈당으로 합니다. 치료 순서는 1순위가 언제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목표는 체중의 외서 7% 감량입니다. 2순위가 약물로 메트포르민, GLP-1 계열 또는 SGLT2 억제제입니다. 다음은 지방간, 그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비만 아동의 약 40%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 침묵의 질환이라 불립니다. 숫자를 보세요. 비만 아동의 약 40%가 이 병을 앓습니다. 열에서 18살 유병률이 불과 10년 만에 8%에서 12%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범은 과당, 즉 탄산음료와 주스 속 당분입니다. 방치하면 병이 한 단계씩 악화합니다.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간섬유화로 마지막으로 간경변으로 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효소 ALT가 정상이어도 아이가 지방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와 캡 검사를 함께 합니다. 그럼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감량이 절대 원칙입니다. 아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승인된 약은 없습니다. 감량이 유일하고 확실한 치료입니다. 체중의 3에서 5%를 줄이면 간의 지방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쌓인 지방이 줄기 시작합니다. 7에서 10%를 줄이면 염증과 섬유화가 개선됩니다. 즉 더 깊은 손상까지 회복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첫째, 탄산음료와 주스를 물로 바꾸세요. 과당이 간을 직접 타격하니 가장 먼저 끊어야 합니다. 둘째, 운동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이 아직 안 줄어도 간의 지방을 줄입니다. 셋째, 정기검사입니다. 처음 3개월은 매달, 이후 6개월마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량은 천천히 주반 킬로그램에서 1kg입니다. 너무 빨리 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비만 아동의 10에서 30%가 이미 고혈압이고 40에서 50%가 이미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증상이 없어 조용히 아이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고혈압은 13살 미만 아이는 키와 성별을 고려해 95, 100분위 이상을 봅니다. 13살 이상은 기준이 130에 80mm 수은주로 성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0%가 백의 고혈압, 즉 병원에서만 높으니 집에서 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총콜레스테롤 200초과 LDL 130초과 중성지방 130초과 또는 HDL 40 미만입니다. 그리고 혈관 속 지방 줄무늬는 10대부터 이미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중 10% 감량의 놀라운 효과를 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 내려가고 나쁜 LDL이 10에서 15%, 중성지방은 무려 30% 내려갑니다. 즉, 약 없이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럼 언제 검사해야 할까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사는 필수입니다. 혈관 돌봄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모든 아이는 첫 번째로 9에서 11살에 검사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17에서 21살에 청소년 후기 필수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비만이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2살부터 조기 선별을 권합니다. 언제 약을 쓸까요? 6에서 12개월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으면 약을 시작합니다. 고혈압은 ACE 억제제, 이상지질혈증은 스타틴 계열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생활 습관이 언제나 1순위입니다. 마지막은 대사증후군입니다. 5항목 중 3세 해당하면 진단합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이 한꺼번에 밀려온 상태입니다. 비만 청소년의 3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기준은 첫째 복부 비만으로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입니다. 둘째 고중성 지방으로 데시리터당 150mg 이상입니다. 셋째 낮은 HDL로 남성 40, 여성 50mg 미만입니다. 넷째 고혈압으로 130에 85mm 수은주 이상입니다. 다섯째 고혈당으로 공복혈당 100 초과 또는 당화혈색소 5.7% 이상입니다. 국내 청소년 유병률은 2배 넘게 뛰어 2007년 6.8%에서 2018년 13.4%가 됐습니다. 비만 청소년의 30%가 대사증후군이고 90%가 최소 한 가지 위험 인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뿌리는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대사병의 출발점입니다. 비만 아동의 70%가 갖고 있습니다. 둘째, 조용한 진행입니다.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이 모두 증상 없이 진행합니다. 정기검사가 필수입니다. 셋째, 체중이 열쇠입니다. 7에서 10%만 줄여도 대사 이상이 크게 개선되고 혈압과 혈지방도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선별 시기입니다. 모든 아이가 9에서 11살, 17에서 21살에 검사합니다. 비만이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2살부터입니다. 다섯째, 회복력이 강합니다. 청소년의 혈관 회복력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학부모님,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조용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생활 습관이 약보다 강합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우리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자라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 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자라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자라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